서울 청담동 중심가 미쉐린 가이드의 이름을 올린 한식당 수담은 그날도 조용한 위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은은한 국화향이 공간을 채우고 정갈하게 차려진 백자 그릇들이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창가로는 늦가을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계절의 끝을 알렸다. 예약석 한쪽 창가 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맞춤 양복에 회색 넥타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그의 나이를 짐작케 했다. 하지만 곧게 편 어깨와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권위를 잃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언론은 그를 냉철한 경영의 귀재라 불렀고 업계에서는 한 번 결정하면 절대 번복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는 유난히 술잔을 자주 비웠다. 청주 한 병이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옆자리에 앉은 비서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20년 넘게 강태준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흐트러진 회장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목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곳에는 여성용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었다. 낡고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였다. 금빛 테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가죽줄은 여러 번 수선한 자국이 역력했다. 이 시계의 주인은 강태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날 용서하지 못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다. 김진수는 그 시계를 알고 있었다. 회장이 30년 넘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그 누구에게도 내력을 밝히지 않은 물건이었다. 한때 호기심에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회장은 단 한마디만 했었다.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죄의 증거야. 그 후로 김진수는 다시는 묻지 않았다. 다만 가끔 이렇게 회장이 술에 취한 날이면 그 시계를 쓰다듬으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회장님, 음식이 나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돌아오지 않는 시간 같았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에서 새로운 직원 한 명이 들어왔다. 흰색 셔츠에 검은 치마,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선배 직원에게 무언가를 배우며 조심스럽게 홀을 둘러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직 그는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30년 전 저지른 죄가 오늘 밤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다. 하린 씨, 이쪽 테이블 서빙 맡아주실래요? 선배 직원의 말에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24,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이곳 수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다. 하리는 메뉴판을 들고 창가 테이블로 향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녀의 마음 한편은 무거웠다. 오늘도 병원비 고지서가 집에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납된 치료비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오늘 TV 좀 나오면 이번 달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텐데. 하리는 작은 한숨을 삼키고 미소를 지었다. 손님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해선 안 됐다. 그것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이었다.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나이 지긋한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 다른 한 명은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전복솥밥과 한우 육회입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정중하게 인사하며 메뉴를 설명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술잔을 들려던 그의 동작이 공중에서 정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 그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음색,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30년 전 매일 밤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할인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손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눈치챘지만 프로답게 미소를 유지했다. 그런데 메뉴판을 테이블에 놓으려던 순간 그녀의 눈이 무언가에 멈췄다. 회장의 손목에 찬 시계. 할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시계를 응시했다. 금빛 테두리 세월에 바랜 가죽줄, 그리고 문자판에 독특한 로마 숫자 디자인. 저 시계.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저희 엄마 것도 똑같아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진수는 놀란 듯 회장을 바라봤고 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정말 오래된 브랜드 시계죠? 저희 엄마도 그거 엄청 아끼셨는데. 할인이 추억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보여주셨거든요. 이건 내 아빠가 준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쓰렸다. 엄마는 그 시계만 보면 웃으셨어요. 행복한 기억이 담겨 있다고 하지만 아빠 얼굴은 저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죠.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할인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의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술잔이 흔들리며 청주가 테이블에 조금 흘렀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재빨리 냅킨을 꺼내 닦아주려 했다. 됐어.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할인이 당황하며 물러섰다. 아니야. 강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 시계 정말 어머니 것과 같다고? 네. 완전 똑같아요.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근데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때문에 엄마 유품 정리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팔아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문은 스페셜 메뉴로 2개 주시겠습니까? 그래. 할인은 정중히 인사하고 테이블을 떠났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 걸음걸이, 그 말투, 그 미소, 모든 것이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닮아 있었다. 회장님,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 직원 이름이 뭐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수는 재빠르게 매니저를 불러 물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강태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24,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윤아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할인이라는 이름. 그것은 그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나 곧 만나게 될 딸을 위해. 그날 밤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차 안에서 밤을 보냈다. 운전기사를 보내고 홀로 강변에 차를 세운 채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다. 1992년 그때 그는 26이었다. 아직 대한그룹이 중견기업에 불과하던 시절 그는 공장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이말순, 22의 공장 여직원.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고 항상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처음 본 순간부터 강태준은 그녀에게 끌렸다. 말순의 눈빛에는 세상의 더러움이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재벌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다. 태준아, 배고프지? 내가 김밥 싸왔어. 점심시간마다 말순은 그렇게 김밥을 싸왔다. 가난해서 변변한 반찬도 없었지만 그 김밥에는 말순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강태준이 진심으로 말하면 말순은 수줍게 웃곤 했다. 그 미소가 강태준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비밀스럽게 그러나 뜨겁게. 강태준은 그녀와의 미래를 꿈꿨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태준아,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1993년 봄 말순이 그렇게 말했을 때 강태준은 기뻐서 그녀를 껴안았다. 그럼 결혼하자. 당장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우리 딸 이름은 내가 벌써 생각해뒀어. 하린이. 하늘처럼 맑고 순수하라는 뜻이야. 말순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좋아. 하린이 정말 예쁜 이름이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강태준의 아버지, 대한그룹 선대 회장은 단호했다. 공장 여직원과 결혼? 미쳤나?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모르나? 이미 현대가의 딸과 약속이 되어 있어. 그 결혼으로 우리 회사가 2배로 커질 수 있어. 아버지, 저는 말순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은 사치야. 재벌에게 결혼은 사업이다. 아이, 돈으로 해결하면 돼. 아버지는 협박했다. 만약 말순과 결혼한다면 상속권을 박탈하고 대한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더 나아가 말순의 가족까지 위협했다. 그 여자 가족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당장 다 해고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업계에서 영원히 일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 그 여자도 그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26의 강태준은 너무 어렸다. 그리고 나약했다. 그는 말순을 지킬 용기가 없었다. 결국 그는 선택했다. 재산과 지위를. 말순을 버리고 현대가의 딸 박선영과 정략 결혼을 했다. 마지막으로 말순을 만난 날 그녀의 배는 이미 불러 있었다. 비가 내리는 공장 뒤편 두 사람은 마주섰다. 태준아, 나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말순은 울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시계 하나를 건넸다. 이거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우리 아이 이름 하린이가 커서 아빠를 만나면 이걸 보여주려고 했어. 같은 걸 2개 샀거든.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당신이 차는 거야. 언젠가 우리 셋이 만나면 짝을 맞추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당신이 가져. 그리고 가끔 이거 볼 때마다 우릴 생각해줘. 말순아, 괜찮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당신도 날 사랑했다는 거 알아.
다만 우릴 지킬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원망하지 않아.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말수는 사라졌다. 강태준이 뒤늦게 찾아갔을 때 이미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공장 기숙사는 비어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고향으로 떠난 뒤였다. 그는 30년 동안 그 시계를 차고 살았다. 속죄의 표시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기 위해. 박선영과의 결혼 생활은 차가웠다. 사랑 없는 계약이었다. 아이도 없었다. 강태준은 사업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죽이고 살았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들었다. 아린. 자신이 만나지 못한 딸의 이름. 강태준은 차 안에서 흐느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손은 시계를 꽉 쥐고 있었다. 말수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김진수를 급히 불렀다. 윤아린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가족관계, 출신, 성장 과정, 어머니 이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김진수는 회장의 절박한 표정에 놀랐지만 묻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대한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3일 후 그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윤아린 24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재 취업 준비 중이며 수담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어머니는 이말순. 1971년생. 2024년 3월 사망. 사인은 간암 말기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다. 이말순. 그 이름을 30년 만에 서리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김진수가 자료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 가리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곳을 다니며 일한 적도 있고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윤아린 씨는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으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요. 하지만 생활비는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어야 했습니다. 계속해. 대학 2학년 때 어머니 이말순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2년간 방치했고 하린 씨가 알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김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린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항암 치료비가 부족해서 빚을 냈다고 합니다. 현재 3천만 원의 병원비 채무가 남아 있고요. 그만. 강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통이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회장님, 그런데 김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린 씨의 출생신고서를 보면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 네. 내 유전자와 하린의 유전자를 비교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김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회장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알았다. 일주일 후 김진수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가지고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손이 떨려서 쉽게 열지 못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두려웠던 진실. 마침내 그는 봉투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결과가 적혀 있었다. 부녀관계 확률 99.998%.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흐느꼈다. 하리는 자신의 딸이었다. 말순이 홀로 낳아서 홀로 키운 그의 딸이었다. 회장님,
나가봐. 혼자 있고 싶어? 김진수가 나간 후 강태주는 서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6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 기쁨과 동시에 30년을 함께하지 못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청담동 거리가 한눈에 보였다. 저 어딘가에서 그의 딸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가 남긴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다. 말순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강태주는 다시 김진수를 불렀다. 할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현재 생활, 경제 상황, 모든 것. 그리고 절대 그 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아직은 안 돼. 그는 알고 있었다. 만약 할인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증오할 것이라는 걸.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그 비겁한 남자를. 그래서 강태주는 결심했다. 조용히 멀리서 딸을 지켜보기로.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태주는 다시 수담을 찾았다.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손님으로서였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눈에 띄지 않게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리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강태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의 모든 움직임이 소중했다. 식사를 마칠 무렵 강태주는 일부러 할인을 불렀다. 저기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할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일주일 전 시계 이야기를 했던 손님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경기도에서 올라왔어요. 서울은 대학 다닐 때부터니까 5년 정도 됐네요. 가족은? 할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예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간암이었어요. 2년 전에 진단받으셨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프신 것도 참으시고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으셨대요. 할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휴학하고 간병하면서 마지막 1년을 함께 보냈어요. 엄마는 그때도 할인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게 세상 전부였는데. 강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말순이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딸을 키우며 겪었을 고통, 그리고 아픈 것도 참으며 딸 걱정만 했을 그녀의 마음. 어머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없었나요?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인아,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그분을 만나면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줘. 라고 하셨어요. 강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네. 그냥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러셨군요. 할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저한테 사랑만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강태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말수는 끝까지 딸에게 사랑을 주었구나.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음식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할인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돌아갔다. 강태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할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낡은 손수건. 그리고 그 위에 수놓인 작은 글씨. 하리나 사랑해. 엄마가. 강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수는 죽는 순간까지 딸을 사랑했구나. 혼자서 고생하면서도 결코 딸에게 원망을 보이지 않았구나. 그날 밤 강태준은 김진수에게 지시했다. 할인의 등록금 대출과 병원비 채무가 얼마나 남았나? 합쳐서 약 5천만 원입니다. 전부 갚아줘. 익명으로. 회장님, 그러면 할인 씨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장학재단을 통해서 해. 선발 기준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해줘. 그 애가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도록.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밤 10시 식당이 문을 닫을 무렵 하리는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의 손이 멈췄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김진수의 목소리였다. 하리는 무심코 문틈으로 내다봤다. 복도 끝 비상구 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자주 오는 비서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아까 그 손님? 하리는 숨을 죽였다.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확인하신 대로입니다. 윤아린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하린의 세상이 멈췄다. 말순, 내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딸을 키웠구나.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혼자서 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꽉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해서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하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친딸? 말순? 그렇다면 저 사람이 아빠? 서류 한 장이 바람에 날려 하린의 발밑까지 굴러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부녀관계 확률 99.998%. 그 아래 이름 두 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태준, 윤아린.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였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 사람이었구나. 엄마를 버리고 떠난 사람.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며 죽도록 고생하는 동안 재벌 회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 하리는 이를 악물었다.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순수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하리는 아무 일 없던 듯 출근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된 냉정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얼굴, 힘들게 일하던 모습,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하리나, 내 아빠를 원망하지 마.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어머니는 끝까지 그 사람을 감쌌다. 하지만 하리는 달랐다. 그녀는 기억했다. 초등학교 운동의 날,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데 자신만 엄마와 함께 뛰었던 것.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성함을 쓰는 란이 비어 있어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했던 것.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모습. 엄마 미안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리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다. 강태준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 첫 번째 단계는 대항그룹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하리는 김진수를 식당 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아,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그래요. 윤아린 씨 맞죠? 네. 그런데 하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대한그룹에서 일하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명함이 보였어요. 저도 사실 대한그룹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평생 대한그룹 제품만 쓰셨거든요. 저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김진수는 순간 당황했다. 회장의 딸이 대한그룹에 지원하겠다니. 하지만 하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다음 주에 하반기 인턴 공고가 나올 거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리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하리는 대한그룹 인턴 전형에 지원했다. 서류, 면접을 거치며 그녀는 완벽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우수한 성적,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태도. 면접관들은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다. 특히 마지막 면접에서 강태준이 직접 참석했을 때였다. 왜 대한그룹에 지원했나요? 강태준의 질문에 하리는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평생 대한그룹 제품을 사용하셨어요.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제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 회사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가슴이 저렸다. 말순이 자신의 회사를 믿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합격입니다. 면접이 끝난 후 강태준은 김진수에게 말했다. 할인을 비서실에 배치해. 회장님, 그건 내 딸이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어? 그리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30년 동안 못해준 것을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할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할인은 합격 통보를 받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아빠. 당신이 엄마한테 한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게.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흔들리는 감정도 있었다. 면접장에서 본 강태준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슬픔과 죄책감.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엄마를 위해서.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대한그룹 비서실. 할인의 첫 출근 날이었다. 윤아린 씨, 여기가 당신 자리입니다. 김진수가 안내한 곳은 회장실 바로 옆 작은 사무실이었다. 할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한 책상, 최신 컴퓨터,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인턴치고는 대우가 좋네요. 할인이 말하자 김진수는 애매하게 웃었다. 회장님이 신입들을 많이 챙기시는 편입니다. 할인은 속으로 비웃었다. 신입들을? 아니면 딸을? 그날부터 할인은 완벽한 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회장이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했고 회의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했다. 강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딸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 어느 날 강태준은 용기를 내어 할인에게 말을 걸었다. 할인 씨, 일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힘든 건 없고?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니야. 이건 다 연기야. 30년 동안 우릴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 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일이 재미있어요. 하리는 차갑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며칠 후 할인의 계좌에 장학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동시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미납 치료비가 전액 납부되었다고. 할인은 즉시 알아챘다. 강태준의 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분노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30년 동안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돈으로 죄책감을 덜려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돈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됐다. 엄마의 빚에서 자유로워졌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아빠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야. 그날 밤 강태주는 변호사를 불렀다. 내 재산의 절반을 윤아린에게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회장님, 그런데 윤아린 씨는 회장님과 법적인 관계가. 내 딸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 법적으로 인지하는 절차를 밟을 거야. 문제없이 처리해줘. 변호사는 놀랐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무슨 재단입니까? 이름은 말순 장학재단입니다. 편모 가정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초기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다. 말순이라는 이름이 낯설었다. 하지만 회장이 직접 나선 안건이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태주는 단상에 섰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고 그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대한그룹 회장의 고백이었다. 그분의 이름은 이말순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지키지 못한 죄, 아이를 버린 죄, 30년 동안 모른 척한 죄.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재단은 그분에 대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저의 사과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회사에서 그 장면을 생중계로 봤다. TV 속 강태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인의 눈에서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죄책감 때문인 걸까요?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혼자 말순의 묘를 찾았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 소박한 비석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 말순아, 나왔어. 너무 늦었지? 그는 비석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 딸 할인이 정말 잘 컸더라. 너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워.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강태주는 시계를 풀어 비석 앞에 놓았다. 이거 내가 준 거 30년 동안 차고 다녔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돌려줄게. 그리고 용서해줘. 비록 넌 날 용서했다고 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말순의 대답처럼.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강태준이 쓰러졌다. 회장님. 김진수의 비명에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태주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리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자신이 복수하려던 사람이 이럴 수가 너무 빨라.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복수를 완성하기도 전에 그가 죽어간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이었다. 왜 내가 슬픈 거지? 이 사람은 엄마를 버린 사람인데, 나를 버린 사람인데. 병원 복도에서 하리는 조용히 울었다.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강태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린을 병실로 불렀다. 하린 씨 아니 하린아. 강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힘겹게 말했다. 하린은 침대 옆에 섰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괜찮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태준이 미소 지었다.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내 눈빛이 날 볼 때마다 증오로 가득했거든. 당연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왜 모르는 척 했냐고? 강태준이 손을 들어 하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날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냥 두었어.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거든.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린아, 내 어머니 말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 사람을 지킬 용기가 없었어. 비겁했지. 재산을 택했고 지위를 택했어. 강태준은 힘겹게 숨을 쉬었다.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말순이를 꿈에서 만났고 태어날 내 얼굴을 그려봤어. 하린이라는 이름도 내가 지어준 거야. 하늘처럼 맑고 순수하라고. 알아요. 하린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엄마는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평생 자랑스러웠다고 하셨어요. 그래, 말순이가 말해줬구나. 강태준은 자신의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다. 말순의 시계였다. 이거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준 거야. 짝이 하나 더 있었대. 내 어머니가 차던 거. 하지만 병원비 때문에 팔았다며?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30년 동안 이걸 차고 살았어. 속죄의 의미로. 하지만 이제 이 시계는 내가 가져야 해. 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거니까. 그는 시계를 하린의 손에 쥐어줬다. 하린아, 내 복수는 끝냈니?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시작도 못했어요. 아니,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신이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너무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를 진짜 사랑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 조금은 구원받은 것 같구나.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내가 너무 늦게 찾았어. 묘지 관리인이 최근에 전해줬어.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하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내 아빠를 만났겠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릴 사랑했다는 걸 알아. 다만 우리를 지킬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하린아, 엄마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행복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해. 복수는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해.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하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강태준도 함께 울었다. 30년 동안 쌓인 슬픔과 후회, 그리고 사랑이 그 방을 가득 채웠다. 하리나 강태준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이 못난 아빠를. 하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할게요. 그리고 하리는 시계를 다시 강태준의 손목에 채워줬다. 이건 엄마의 용서예요. 저의 용서예요. 그리고 제 복수는 여기까지예요. 강태준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다. 고맙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다. 마치 모든 죄와 한을 씻어내듯이. 하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고 있었다. 봄이 왔다. 강태준의 장례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후 하리는 말순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분 덕분입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어머니,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신 아버지. 하리는 단상에서 말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참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2분 모두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 시계가 놓여 있었다. 말순의 시계. 강태준이 30년간 차고 다녔던, 이제는 하린에게 전해진 시계. 하린은 시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2분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어갈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할인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다. 회장은 죽음 앞에서야 깨달았다. 돈보다 더 큰 죄는 사랑을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딸은 눈물로 어머니의 한을 풀었다. 시계가 다시 돌아간 것은 어쩌면 그들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시간을 초월한다. 말순의 시계는 이제 하린의 손목에서 새로운 시간을 새기고 있다.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담아서.